안녕하십니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엑셀 2000 실무 강좌를 진행할 장미라고 합니다. 이 강좌에서는요, 엑셀에서 분류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는 함수 종류와 기능을 알아봅니다. 업무에 적합한 함수들을 사용하여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함수와 엑셀 기능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업무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강좌로 인한 기대 효과는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업무의 함수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활용하여 엑셀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함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함수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업무와 관련된 함수, 계산 업무와 관련된 함수, 검색 업무 관련 함수, 분석 업무 관련 함수라고 임의로 나눠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함수 종류와 기능 알아보기라는 주제인데요. 엑셀에서 분류하고 있는 함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각 함수 종류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다루는 함수 종류는 날짜 시간 함수, 텍스트 함수, 수학 통계 함수, 정보 논리 함수, 찾기 참조 함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함수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날짜 업무 관련 함수에서는 식별번호에서 생년월일을 작성하는 예제를 살펴봅니다. 생년월일이 1900년생하고 2000년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900에 19와 그 다음에 2000년에 20을 쓰지 않은 그냥 65라든지 아니면 58 아니면 14 이렇게 되어 있는 생년월일 맨 앞에 두 자리에다가 연도를 그러니까 1900년대인지 2000년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현재까지 근무기간 계산하기입니다. 꼭 근무기간이 아닐지라도 일정 시점부터 오늘까지 아니면 지정된 날짜까지의 근무한 기간이라든지 출근한 날수라든지 여러 가지 날짜 사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신탁금의 지급일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몇 개월씩 현재 날짜로부터 몇 개월이 더 추가됐을 때 아니면 그 전에 몇 개월 전 이렇게 개월수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날짜와 숫자로 변환하기라는 주제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날짜로 되어 있는 날짜와 숫자를 실제 날짜와 숫자로 변환해 줍니다. 생일 전에 카드 발송 날짜 구하기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가 되기 얼마 전에 뭔가 메시지를 띄워주는 기능을 배우겠습니다. 자, 식별번호에서 생년월일 작성하기죠. 이렇게 식별번호가 이런 식으로 요즘은 식별번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생년월일의 연도가 되겠죠. 근데 이 연도가 공사는 2000년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지만 이게 컴퓨터가 작업을 할 때는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004년, 그렇지 않은 건 1900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을 수식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 기간 계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3년 몇 개월 며칠 동안 근무했다. 이건 이제 계산하는 시점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 신탁금의 지급일 계산하기에서는 신규일이 이제 투자 신탁금의 신규일이 있는데 그 일에서 만기 3년, 그러니까 만기일 3년은 언제겠느냐. 그 다음에 최종 양수도일에서 3개월이 플러스 됐을 때는 언제겠느냐. 이게 이제 특별히 함수가 두 종류가 달라서 이런 식으로 날짜가 쭉 되는 게 있는가 하면 28일인데 31일로 맞춰주는, 기말로 맞춰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날짜와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날짜들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쓰는 거죠. 보시면 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이 있고 일이 있고 그래서 일, 월, 연으로 쓰는 날짜 체계에 날짜를 가져왔을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연, 월,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DC 어마운트라는 이 숫자가 보기엔 숫자 같지만 실제 앞에 다 공백이 있어가지고 텍스트 숫자,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실제 계산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생일 전에 카드 발송 날짜 구하기입니다. 작성 날짜가 11월 18일이었다. 그러면은 3일 뒤인 11월 21일이 생일인 사람이 있으면 카드 발송 오늘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3부에서는 계산 업무 관련 함수입니다. 물론 엑셀에서는 모두 다 계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특별히 분류를 했습니다.
조건별 거래 내역 구하기라든지 반기별로, 우리가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데이터를 합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량과 단가로 총 구입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별로 거래 금액과 업체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비용을 더해서 급여액 총액을 구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별 거래 내역 구하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 필터 단추가 있는데요. 필터를 걸었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최근 수주일, 거래 건수, 평균 단가, 거래 금액을 구하도록 함수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게 필터되는 내용들이 바뀌어지면 여기 나오는 함수의 결과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반기별 데이터 합계인데요. 자, 전반기끼리의 어떤 종합을 갖다 구하는 게 되겠죠. A, B, C, D 지역이 있을 때 이 지역까지 이 지역에서 전반기만 전체적으로 더해줄 수 있는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일이 더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지역이 있을 때 매번 식을 만들려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후반기도 별도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과 지급액 구하기에서는 현재 작성하는 날짜에서 그 다음 날짜의 파트타임 비용을 갖다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무 시간을 선택하게 되겠고요. 실제 몇 시간 근무하는지 표시가 되는데 그것을 이쪽에 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건 숫자로 시간을 보는 거고 오른쪽에선 시각적으로 하늘색만 보면 아, 이때 근무를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량과 단가로 총 구입액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은 필요 수량이 있을 때 이 수량을 주문 수량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으로 10단위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한 수량이 15일지라도 20으로 맞추는 거죠. 16일에도 20으로 맞추고 35면 40으로 맞추고 45면 50으로 이렇게 10단위로 맞춰주는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고요. 총 주문 금액을 물론 금액을 다 더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단가와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을 곱한 값을 더해주는 함수를 사용해 봅니다. 자, 산업별로 거래 금액과 업체수 구하기에서는 2015년 시트와 2016년 시트에서 산업 분류를 모아서 각각 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수를 구해서 현재 차이가 얼마나 나고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급과 비용을 더해서 급여액 구하기는 각각 사람들에 따라서 코드가 있는데 주어진 코드가 업무비, 판공비, 영업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된 코드별로 비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기본급을 더해서 총 수령액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를 봤을 때 빠지는 부분이 있죠. 영업비 코드는 105번이 없다. 여기 108번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109번이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코드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있고 없고를 구별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4부에서는 검색 업무 관련 함수 활용이 되겠습니다. 검색과 관련된 업무표에서는 우수 회원 명단 작성하기, 무역 거래량과 도시를 찾기, 무역 거래량 검색표 작성하기, 연도별 교육수료 현황 작성하기, 자료에서 개인 성적표 작성하기, 개인별 성적을 기호 차트로 나타나기 등을 다룹니다. 자, 우수 회원 명단 작성하기에서는 매월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참석 횟수가 12번 이상인 사람은 우수 회원이다 라고 표시하면서 역시 파란색으로 색깔 표시도 해줍니다. 물론 이때 만약에 9월 달에 만약에 잘못 입력이 됐다 해서 이를 지우게 되면 이 사람은 즉시 검은색으로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불참한 달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무역 거래량과 도시 찾기에서는 하남성의 2016년 거래량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함수와 2016년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도시, 이쪽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해당하는 값을 이쪽에서 찾아오는 게 되겠죠. 가장 큰 값 산동성을 찾았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산동성을 찾아오는 함수를 배웁니다. 거래량이 높은 1, 2, 3위 순위의 도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역 거래량 검색표 작성하기에서는 주어진 수출, 수입, 상품 수지라는 시트에서 검색표에서 자, 상품 수지 강소성의 2012년 데이터는 얼마인지 찾아오는 거죠. 자, 수출 시트에서 강소성의 2013년 데이터 얼마다?
수입 시트에서 귀주성의 2015년 데이터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주는 거에 따라서 검색을 해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항목명, 지역, 연도는 전부 다 목록에서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도별 교육 수료 현황 작성하기입니다. 2014년과 15년의 교육 수료 현황을 교육에 참석한 사람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참석 횟수가 몇 번인지도 계산해 주고 2014년도 수료 인원과 15년도 수료 인원을 각각 구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와 15년도 교육 수료 명단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자료에서 개인 성적표 작성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번호를 선택하면 7번이죠.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과 쭉 해당하는 과목의 점수, 총점, 학점, 순위를 다 자동으로 계산해 오겠습니다. 번호를 바꿔주면 나머지 부분은 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개인 성적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성적을 기호 차트로 나타내기입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열방향으로 있는 걸 행방향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합계가 있죠. 이 합계를 별표를 나타내는데 합계를 전부 다 별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합계 평균, 전체 평균보다 큰 사람만 별표로 10점당 하나씩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김경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점당 하나씩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도영이나 김수연 이런 사람들은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합계가 별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5부입니다. 5부에서는 분석 업무와 관련된 함수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상대평가로 성적표를 작성한다든지 다양한 조건으로 순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평점을 분석하는 걸 해보겠고요. 변동 데이터로 차트를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출 이율에 따른 상환 금액을 구하는데 표로 구하는 방법과 대출금에 따른 월 상환 금액 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평가로 성적표 구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순위가 퍼센트 순위로 나와서 이제 숫자가 비율이 더 작으면 야, 상위 1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상위 30%라는 얘기겠죠. 다양한 조건으로 순위 구하기 위해서는 순위를 그러니까 순위를 첫 번째 순위, 또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해하기 쉽게 평균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렇지는 않겠죠. 원래 데이터가.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곳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강영재와 김영주는 처음 순위는 같아요. 두 번째로 구할 때는 4, 5 등으로 나눠지죠. 세 번째는 4.5, 4.5 같기는 하지만 다르죠.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성별 연령대별 평점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성별에 따라서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겠고요.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의 평점을 분석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나이는 49, 33, 25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나이를 20대로, 30대로, 40대로 맞춰가지고 평점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변동 데이터로 차트 작성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입력되는 최근 2개 연도만 가지고 차트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여기다 입력을 해나가게 되면 2개만 그릴 수 있고요. 물론 내가 좀 더 활용해서 난 3개 그릴 수 있다. 그러면 3개를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변화되는 값에 따라서 차트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함수를 활용해서 사용해 봅니다. 대출 이율에 따른 상환 금액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가 있는데 변수죠. 대출 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이고요. 대출 이율이 3.0부터 3.1, 3.2 해서 4.0까지 변화가 될 때 과연 매달 우리가 은행에 넣어야 될 대출금은 얼마인지를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5년에 3.0이면 179만 6,869원을 매달 불입해야 된다는 거죠. 30년에 3.0이면 42만 1,000원이죠. 30년에 4.0이면 47만 7,000원이니까 대략 한 5,600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교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출 기간과 대출 이율의 기준이 되는 값들을 하나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자, 5부의 대출금에 따른 월 상환금액 구하기 예제입니다. 보시면 대출 상환액이 매달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5천만 원에 5년에 3.4%입니다. 자, 이자를 매달 이렇게 내고 원금 넣는다. 이자와 원금을 더해주면은 대출 상환액이 계산이 되겠고요. 매달 이자는 줄어드는 게 보이고 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원금을 더 많이 이제 갚아가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에 다 갚고 난 다음에는 대출 잔액은 0이 됩니다. 또한 매년 이자의 누계액 1년일 때, 2년일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이자를 얼마를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 원금도 이제 5년째가 되면 전부 다 갚아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